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가지를 이용해서 장조림 하듯이 조리는 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근데 또 이태리 사람들도 또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한국 전통 음식 중에는 가지를 이용해서 쪄가지고 찢은 다음에 꼭 짜서 새콤달콤하게 무치는 그런 가지조림이 있는가 하면 또 튀겨서 칼국수 드시는, 고명 드시는 그 간장, 짭짤한 간장에 살짝 묻혀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한테 다 배우실 겁니다. 오늘은 가지를 마치 고기 맛이 나게 조리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지금 이 가지는요, 일반 가지보다 아주 토실토실하고 예쁜데, 일반 요만한 가지로 봤을 경우에는, 한 개보단 조금, 이걸 두 개 합했을 경우에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지보단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작은 가지는 5개, 일반 기다란 가지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쓰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끝부분에서 1cm 정도 잘라주셔서 칼로 이렇게 벗겨내시게 되면 끝부분이 다 벗겨지게 되죠. 가지를 음식을 하실 적에는 칼집을 내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물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1cm 정도 깊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대로 뒤집어서 그대로 180도 돌려서 반대편 쪽에다 또 같은 깊이로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요. 물 5컵 정도의 소금 1작은술을 넣어주시고 소금 1작은술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서 소금물에 잠깐 담가 놓으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담가 놓으시냐면요. 이게 담가져 있다 보면 칼집을 낸 부분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물을 빨아먹으면서. 그래서 지금 넣은 거는 전혀 표시가 안 나지만 제가 미리 넣어놨던 건 벌써 사이사이에 이렇게 틈새가 생기면서 물을 빨아먹으면서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래야지만 아린 맛이 빠지는데요. 튀김할 적엔 이런 과정을 안 거치셔도 돼요. 기름에 튀겨지면서 아린 맛이 저절로 없어지는데 이렇게 튀기지 않고 구워서 할 경우에는 가지에서 나는 쌉싸름한 맛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둥둥 떠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가지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가지한테 보여주시도록 하십시오. 자, 양념장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양념장을 냄비에 먼저 넣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오시면 메밀간장이라고 있는데 다 가르쳐드릴게요. 국시장국, 일본 재료 파는 데 가시게 되면 슈퍼마켓에 수입 소스에 보시면 농축쯔유라고 있습니다. 메밀간장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풀몬에서 나온 메밀스프, 송강 메밀스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상표 4가지를 가르쳐드렸어요. 어느 회사 제품이나 괜찮으니까 골라서 메밀간장 사용하시고요. 또 제가 간장 만드는 법 쉽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맛있기는 합니다. 간장, 양조 100% 간장 섞어주시고요. 미림입니다. 미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생강 채 썰은 거. 생강은요, 한번 사서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전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채실에서 쉽게 상해요. 그래서 사오셨을 적에 쓰실 양만큼만 그날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얇게 슬라이스 하셔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얼음채로 몇 개씩 꺼내서 이렇게 썰으시게 되면 너무 쉽게 썰어지고 보시지만 향이나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이렇게 보관하시면 1년 냉동실에서 보관됩니다. 슬라이스 하셔서 쓰셔야지만 다지거나 채 썰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쉽게 바꾸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 끝났어요. 준비. 고명으로 사용할 실파만 송송 썰어서 쓰시면 되는데요. 여름에는 실파, 쪽파 많이 나오는데 실파보다는 쪽파가 조금 더 맛이 있고요. 실파는 겉절이로 드실 때 맛있고 쪽파는 겉절이로 드실 때도 맛있고 또 익혀서 드셨을 때도 맛있습니다.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쪽파가 조금 더 맛있겠죠. 그동안 여기에 물기가 제거가 됐으면은요.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린 맛이 제거가 됐으면 이렇게 꾹꾹 눌러서 물기를 좀 닦아주신 다음에요. 물기는 왜 닦냐면 위험하지 않게 기름을 넣고 구울 거기 때문에 위험하죠. 물하고 기름이 섞이면 이렇게 냄비에 담아주시고요. 자, 기름을
2큰술 넣었는데 기름량 많아서 싫다 하시면 1큰술 줄이셔도 괜찮아요. 불 세게 하셔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로스구이 할 때처럼 또는 아주 노릇노릇하게 스테이크를 구울 때처럼 그런 느낌이 나게 가지를 앞뒤로 완전히 익혀주세요. 칼집이 나 있는 부분이 구워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칼집이 있고 이 옆부분은 칼집이 없는데 칼집이 있는 부분을 구워주셔야지만 간장이 잘 먹어 들어가면서 맛있어집니다. 항상 구우시면서 시간 남으시죠,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지켜서서 굽느라고 애쓰시지 마시고요. 준비해놨던 거 뒷정리하셔서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다시 오셔도 여러분들이 가지 요리를 계속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뒷정리 얼른 하시도록 하세요. 물기만 닦아주시게 되면요. 전혀 튀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불고기 간장으로 해도 맛있어요. 근데 가지가 불고기 간장보다는 이상하게 메밀간장, 갓소로 우려낸 간장에 쓸 적에 더 감칠맛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간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름 내내 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거나 아니면 어디 가실 적에 친구네 집 가실 적에나 친정 또 시댁에 가실 적에 여러분들이 통에다 담아서 선물로 가져가시게 되면 아주 그냥 좋아하실 거예요. 보관은 냉장고에서는 5일 보관되고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게 되면은 보름 가까이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조림이잖아요. 약간 짭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조림입니다. 한번 뒤집어 볼게요. 구분이 되시죠? 여기 동글에서 훅 뒤집어지는데요. 구워진 부분과 안 구워진 부분 여러분들 지금 구분되세요? 이렇게 다시 뒤집어 볼게요. 확실하게 다르죠? 내면 골고루 익히시지 마시고요. 아래하고 위만 익혀주시면 돼요. 뒷부분도 확인하셔서 다 구워진 색깔이 나면 조금 더 구워도 되겠네요. 익혀주는 거를 여기서 구워지는 걸 완전히 익혀주신 다음에 졸이시는 게 훨씬 더 맛이 더 잘 배요. 부드러워졌을 때 간장 맛을 가지가 좀 더 잘 빨아먹거든요. 연기가 막 나죠? 이 정도 되면은 기름도 충분히 달가지고 팬도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구워도 됩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 간장물을 붓게 되면 너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일로 옮기시고요, 이제. 자, 이렇게 구워졌어요. 생강과 앞에 놨던 양념을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생강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이 가지랑 어울려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가지 음식에 생강 거의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뚜껑 덮으시고요. 지금 이 가지의 부피가 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졸이시면 됩니다. 졸이시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완전히 졸여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불 너무 세게 하시지 마시고요. 중불보다 약한 불로 해놓으시고선 15분 졸이시면 됩니다. 냄비 두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요. 두께가 얇으면 조림장이 빨리 없어지고 냄비가 두툼하면 서서히 장조림 되듯이 졸여져서 좀 편하시긴 하신데요. 가지시고 계신 냄비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시간을 체크를 각각 해주셔야지만 제맛이 나오는 조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렸나는 나름대로 체크업을 하시도록 하세요. 이런 거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불을 줄일게요. 가스 구멍이 이만한 게 있고 또 요만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리를 하면서 가스 구멍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큰 데다 하시게 되면 조림장이 빨랑 졸아들고 작은데 이렇게 아주 작은 데다 하시게 되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 사이즈 냄비에 하셨을 경우에 또 기본 가스 구멍에 하셨을 경우에 15분 정도 시간이 딱 걸립니다. 시간에 굉장히 예민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조림장이 빨랑 졸아서 없어지게 되면 가지도 맛없어지고, 또 너무 서서히 졸게 되면 가지가 너무 또 힘이 또 없어지게 되고 그럽니다. 이따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졸았네요. 자글자글하게 거품이 생기면 다 졸여진 건데 지금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도 요 농도라든가 냄비 바닥에 간장이 거의 막 없어질 정도로 졸아들인 상태. 가지가 힘없이 막 끊어지죠.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 볼게요. 아주 진한 꼭 장어 소스 같은 그런 느낌 나죠. 식어도 맛있고요. 뜨거워도 맛있고 그래요. 접시에 옮기겠습니다. 가지가 아주 신기한 모양으로 바뀌었죠. 가지조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졸여보신 분들은 저렇게 졸이면 색깔은 저렇게 되겠지만 맛은 무슨 맛이 날까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가지조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참 생소하실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음식을 하나 마무리 질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하는데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실망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간장 위에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생강 맛있게 졸여져서 꼭 생강 전가처럼 돼 있을 겁니다. 씹히는 맛도 되게 좋아요. 담아주고 간장 식구당 1개씩 정도 드시면 알맞은 반찬으로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파, 실파, 송송, 대파 있으시면요. 대파 쓸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익히지 않는 음식에는 실파나 쪽파가 훨씬 더 맛이 좋아요. 깨 뿌리시지 않고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십시오. 한번 잘라볼까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따뜻한 밥 위에 얹어서 한 숟갈 듬뿍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